국어입니다. 국어. 한글 맞춤법 속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나왔던 거 문제인데요. 좀 이번 거는 좀 기초적인 문제니까요. 한번 좀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번 볼게요.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을 다르게 부르는 말로 우리나라의 고유 글자 이름은 한글이죠. 한글. 또 2번도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로 다른 이름으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소리. 그게 훈민정음이에요. 한자를 풀어놓은 겁니다. 백성민자예요. 그래서 바른소리는 발을정의 소리음이죠. 또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교육이죠. 교육. 그 다음에 또 다음 중 구사에 가장 앞에 나오는 낱말은 나무죠. 기억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니은이 나오잖아요. 니은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5번 또 국어사전 가장 뒤에 나오는 단어는 뒤에 나온 단어는 제일 끝자리라는 거죠. 기억 니은 그러니까 히읗이니까 학교. 또 국어사전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시옷. 예. 여기서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이잖아요. 치읓, 이응, 지읒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7번. 가장 큰 소리로 말해야 할 때는 언제인가? 짝과 비밀 이야기를 할 때 조용히 이야기하잖아요. 짝과 비밀 이야기하면 소곤소곤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게에서 물건값을 계산할 때는 큰 소리로 하는 거죠. 가게는 시끄러우니까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건값 얼마요? 500원이요, 300원이요, 1000원이요, 2000원이요. 막 식당에서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해요. 어때요? 조용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게에서. 예? 가게에서 2000원, 5000원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남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예? 그러니까 반장선거에서 소견을 발표할 때는 크게 자기 소견을 정치인들이 말을 크게 하는 거잖아요. 선생님도 이야기를 할 때도 큰 소리로 하는 경우가 있겠죠. 아픈 친구에게 위로의 말을 할 때는 아픈 사람이 조용조용히 이야기해줘. 그러면 큰 소리 하면은 간청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예? 간 떨어진 소리 한다. 그런다. 또 친구하고 안부 인사를 할 때 그것도 조용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의견을 나타낸 문장은 어느 것인가? 의견을 나타낸 겁니다. 들에 제비꽃이 피었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그냥 자연현상이죠. 제비꽃이 피었고 민들레 헐씨가 날린다. 이것도 자연현상이고 개미가 먹이를 나른다. 이것도 자연현상이에요.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 이거는 주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기의 의견이. 생명을 존중을 해야 됩니다. 코끼리는 동물이다. 이것도 자연적인 거죠. 토론할 때의 바른 태도는 뭡니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죠. 옆 사람과 장난치면 안 되는 거죠. 남의 의견에 무조건 따라간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 주장을 끝까지 내세운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무조건 반대한다. 이런 것도 나왔어요. 토론에 대해서 나왔어요. 토론이 뭔가? 토론. 여기 좀 주고받고 상대방과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거죠. 그게 토론이다. 시험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토론. 또 외래어는 어느 것인가? 외래어는 외국말이에요. 오솔깃. 한국말이죠. 오솔길. 오붓하니 걸어가는 길. 컴퓨터. 외래어죠. 컴퓨터. 소쿠리. 우리 소쿠리에다가 물건 얹어놓은 거를 한다 그러잖아요. 바가지. 물 바가지. 도서실. 도서실도 원래는 어떻게 해요? 어떤 것 같아요? 원래는 도서실도 한자어예요. 한자어. 그러니까 외래어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영어가 돼 있으니까 컴퓨터로. 아니에요.  원래부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가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 또 11번에 나왔잖아요. 다음은 무엇을 설명한 글인가? 어떤 의견이나 제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뚜렷한 의견 대립을 가지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논의의 형태이다. 토론이라 그랬죠. 이게 한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담화는 뭡니까? 담화. 서로 이야기하는 거다. 담화. 또 대화죠. 대화고 회화는요. 회화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회화는 말하는 거 서로. 회화. 말을 하는 거다. 회화. 또 어떤 의미 있어요? 회화 그림일 수도 있겠죠. 근데 회화. 담화는 담소를 나눈다 할 때 담화도 쓰지만 담화문이라 그래서 이거 어떤 내용을 담아서 말을 하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좀 좋은 건 아닌데 불법 체류 오신 분들은 이번에 법무부 장관하고 외무부 장관하고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신고하면은 이번에 죄를 면해주고 국적을 회복시켜 주겠습니다. 총기를 갖고 있으면 신고를 하시면 죄는 묻지 않고 하겠습니다. 담화문 이렇게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다는 뭐예요? 수다 떨다. 말이 많은 걸 수다쟁이라 그러잖아요. 그 시험 문제 A시문에도 나왔어요. 수다쟁이. 예? 여기 이거 문제 보면 마지막 A시문에도 수다쟁이. 여자들이 막 떠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떠드는 거. 수다쟁이. 남자들도 있어요. 수다쟁이. 말이 많은 사람들. 오늘 좀 배웠습니다. 표준어를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 전국 어디서나 뜻이 잘 통하죠. 예? 또 여러 지역의 언어를 배울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표준어니까. 여러 지역의 언어는 지방의 사투리, 방언이라고 그럽니다. 고향 사람을 금방 알아볼 수 있다? 사투리죠. 지역의 특징을 살려 말할 수 있다? 사투리죠. 다른 지역 사람이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거는 사투리죠. 표준어는 다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전라도하고 경상도 또 제주도 말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조금 그랬을까 뭐 그랬었을까 그렇게 합니다. 제주도 말이. 다음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 전기 사용량이 줄었다. 기름값이 갈수록 비싸진다. 태양에너지가 개발되고 있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닌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근거라는 거는 뭐예요? 이 주장을 해야 되는 근거가 뭐 에너지를 절약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름값이 비싸니까 에너지를 절약하는 거죠. 전기 사용량이 줄어들었는데 에너지 절약하라고 할 수는 없죠. 또 태양에너지가 개발되어 있어요. 개발됐으니까 이제 싸니까 쓸 수 있는 거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니까 에너지는 절약해야 된다. 그 근거는 아니에요. 에너지를 절약하니까 가까운 거리에 맞춰서 걸어 다니는 거죠. 순우리말은 인터넷도 예래어죠. 예래어. 여울은 한글이에요. 여울지다. 그래요. 여기 저녁에 보면 여울이 져서 그런 말 표현합니다. 학교도 한국어인데 이게 한자어라 그냥 여기서는 학교도 우리말이라고 할 수는 없게 해놨어요. 또 에어컨 아시잖아요. 여름에 키는 거 에어컨. 헤어스타일. 학교는 이제 이게 한자어라 그래서 여기서는 또 빠졌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 귀화 시험에 볼 때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조금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키는 문장은 어느 것인가? 뭐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참 향기롭구나 시키는 거 아니죠. 뭐를 시키는 거니까. 내 동생 사진이야? 시키는 거 아니지. 물 한 잔 갖고 와라. 특히 한국 남자들 많이 이런 거 시키죠. 저도 많이 시켜요. 야, 물 한 컵 더 갖고 오세요. 우리 아들한테 시키는 거지. 그 다음에 헤어스타일을 뭐라 그래요? 우리 머리 모양. 예? 옷맵시. 한글이죠. 모자가게, 이발소, 패션 스타일. 패션 스타일은 뭐예요? 옷이죠, 옷.
그 다음에 한글로 나이를 나타낸 것이다. 빈칸을 들어갈 숫자를 차례대로 쓰시오. 40은 40이죠. 쉬는 몇 살이에요? 50. 88은 88. 88이라 그래요? 88살이. 97은 97. 88. 이렇게도 읽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80이란 말이라든가 쉬우는 물건을 셀 때 80개, 10개, 88개 잘 아는, 요새는 이제 이런 걸 많이 씁니다. 근데 그전에는 물건이라든가 그걸 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말 읽을 때 바르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우리말로 읽는 거예요. 6, 7, 8, 5, 뭐라 그래? 9를 9. 중국 동포 홍길동은 이 일을 사흘 내에 마쳐야 한다. 사흘은 며칠이에요? 나흘이구나. 나흘 안에 내에 마쳐야 된다. 4일이죠. 4일이. 사흘은 3일이고요. 나흘이죠. 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순 우리말로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섣달 금음이라 그러죠.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이어주는 말로 알맞은 것은 그게 다시 나를 까딱 모르게 움츠러 들게 했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래도 물러설 수는 없었다. 이걸 한 문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할까요? 한 문장으로 바꿨다. 그게 다시 나를 까딱 모르게 움츠러 들게 했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래도란 말 안 쓰고 한 문장으로 그냥 한다면. 이건 두 문장으로 이게 쉼표니까 쉼표를 해놨어요. 그게 다시 나를 까딱 모르게 움츠러 들게 했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냥 바로 이어서 읽어도 됩니다. 그래도. 이 쉼표 안 하고 그게 다시 나를 까딱 모르게 움츠러 들게 했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대로 읽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문을 열었다. 그럼 뭐예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다음에 이어주니까 하물며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인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 이거를 그러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맞춰볼게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거 한 문장으로 만들 때 그는 자리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다.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한 문장으로 만드는 경우가 나오니까 시험에 자리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다.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길동이는 옷이 흠뻑 젖었다. 뭐뭐 집에 오는 길에 소나기를 만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걸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합니까? 한 문장. 집에 오는 길에 소나기를 만났기 때문에 길동이는 옷이 흠뻑 젖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어려워요? 이유니. 그러면 한 문장으로 만드는 거니까. 한 문장이. 길동이는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젖었는데 그 이유는 집에 오는 길에 소나기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는 곤란하잖아요. 한 문장을 만들 때는. 집에 오는 길에 소나기를 만났기 때문에 길동이는 옷이 흠뻑 젖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조금 요새는 한 문장으로 하는 게 나와요. 시험에. 한 문장으로.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연습해 보면 자연스럽게 한국말에 익혀질 수 있습니다.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게 짝져진 것은 뭐예요? 월급을 한 달에 얼마나 받습니까? 얼마씩 받습니까? 얼마나 받습니까? 그 회사는 1년의 휴가를 며칠이나 줍니까? 몇 개나가 아니라 며칠이나 줍니까? 이런 것도 옛날에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민수는 올해에도 기하 시험에서 낙제를 하였다. 또 낙제를 했다. 그러나가 아니라 이거 문장은 반대란 말을 했잖아요. 문장이. 그래서는 기하 시험에 낙제를 했기 위해서 마음이 안 좋았다. 민수는 또 그럼에도 불구해도 문장을 넣으려면
민수는 올해에도 기하 시험에 낙제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활짝 웃고 있었다. 그거는 시험에도 낙제를 했는데도 기분이 안 좋은데도 활짝 웃고 있었다. 그런데 민수는 올해에도 기하 시험에서 낙제를 하였다. 그런데 그는 일을 또 열심히 했다. 그렇게 해도 말이 되겠죠. 영희는 학교에 갔다. 오늘은 공휴일이다. 이때 뭐를 쓴다고요? 오늘은 공휴일이다. 학교에 갔어. 그러나 반대잖아요. 학교에 간 날은 무슨 날이에요? 평일이잖아요. 학교에 가는 것은. 그러니까 그러나 오늘은 공휴일이다. 이걸 한 문장에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만들어 보겠어요? 한 문장. 오늘은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영희는 학교에 갔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영희는 학교에 갔는데 오늘은 공휴일이다. 그렇게 해도 되고요. 오늘은 영희는 학교에 갔는데 오늘은 공휴일이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좀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쓰시면 되죠. 뭐. 예? 영희는 어머니가 주신 물건을 잊어버리다. 예? 잊어버리다 그랬죠. 예? 잊어버리다. 잊어버리다. 밑에 두 번째 잊어버리다는 뭐예요? 기억을 잊어버리다. 야져버리다는 이건 말 안 쓰고 익어버리다는 익어버리다. 익어버리다 있죠. 익다. 익어버렸다. 곡식이 익어버렸다. 그렇죠. 감이 익어버렸다. 예? 김치가 바깥에 내놨더니 익어버렸어요. 익어버렸다. 또 읽어버리다. 읽어버리다. 책을 읽어버렸어요. 귀하시험 공부해오라 그랬더니 다 읽어버렸어요. 다 읽어버리다. 이런 말도 쓸 수 있겠죠. 지금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이런 정도를 자꾸 연습해 보시면 또 될 거예요. 나는 귀하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드디어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나요? 아니지. 원인과 결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드디어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쓰면 안 되죠. 반대니까.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한번 한 문장으로 바꿔볼까요? 나는 귀하시험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드디어 시험에 합격했다. 그렇죠. 나는 귀하시험을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드디어 시험에 합격했다. 같은 말이니까 순서대로 이어지니까. 그 다음에 29번 볼게요. 전래동화. 옛날부터 내려오는 애들이 보는 동화예요. 별주부전과 맞는 속담을 고르시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별주부전. 토끼하고 거북인가요? 별주부전. 자라죠, 자라. 자라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토끼가 용왕한테 가서 보니까 용왕이 건강이 안 좋아서 토끼 간을 먹으려 그러니까 토끼가 뭐라 그랬어요? 토끼 간이 너무 중요해서 육지에다가 놔두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되는 거죠. 예? 가재는 개편은 뭐예요? 가재 개편은 끼리끼리 하는 거죠. 동포들은 동복끼리 잘 어울리시더라고. 또 누워서 떡 먹기는 쉽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누워 떡 먹기가 어려워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도돌기도 구들겨 보고 건너라. 조심조심 걸어가라는 거죠. 일을 할 때, 사업할 때도 조심조심 걸어가다.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하는데 너무 초보인데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막 하는 거를 말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막 잘난 척도 많이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음 속담과 뜻이 바로 비슷한 속담은 가재는 개편은 뭐예요? 가재는 개편은 끼리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초록은 동색 같은 색깔이다. 초록이 비슷비슷하잖아요. 초록이 녹색인지 연두색인지 비슷비슷하잖아요. 동색. 도토리 기재기는 뭐예요? 끼리끼리 똑같다 이 말이야. 자기 잘난 체 해도 거기서 거기다 이 말이야. 키가 158이야. 그래도 자기는 159니까 더 크다 그래. 도토리 키재기라고 그렇게 합니다. 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조그만 도둑을 한 사람이 큰 도둑도 된다라는 거죠. 가는 날이 장날은 뭐예요? 오늘 하필 모처럼 만에 병원 검진하러 가려고 그랬더니 병원이 쉽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다. 다음 말하는 속담은 벗어날 수가 없다. 1번 도관에 든 쥐잖아요. 도관에 들었으니까 쥐가 못 도망가는 거죠. 고양이 쥐 생각은 뭐예요? 고양이 쥐 생각한다. 네? 잡아먹을 것 뻔히 생각하면서 고양이가 쥐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저 사람이 해가지고 분명히 자기가 사업을 못하게 해놓고 야 너 사업 부도내놓고 너 고생이 많구나. 그렇게 하면 고양이가 쥐 생각해주는 꼴이지. 지가 다 해놓고. 갈수록 태산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갈수록 해보니까 점차 힘들단 말. 태산이 뭐예요? 중국의 큰 산을 태산이라 그러잖아요. 갈수록 큰 산이 커졌다 이 말이에요. 가는 날에는 장날이라 그랬고 등잔밑이 어둡다. 등잔이 혼해야 되는데 밑에가 어둡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둑이라든가 그럴 때는 등잔이 밑에 어둡다. 집안에 있는 소행으로 본다. 그렇게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 말하는 속담은 가까운 곳이 더 찾기 힘들다. 그거 뭐예요? 등잔밑이 어둡다. 달리는 말의 채찍질은 뭐예요? 더 빨리 가게 한다라는 거죠. 예. 일 열심히 더 세요. 더 채찍질한다. 공부 더 열심히 해라. 조금만 더 하면 합격한다. 조금만 더 하면 합격해요. 한번 읽어봐요.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에? 우물 가서 숭늉 찾는다. 무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성질 급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물에 가서 우물이라는 건 뭐예요? 우물은 물 먹는 거잖아요. 물 파서서 먹는 게 우물이잖아요. 근데 숭늉은 뭐예요? 밥을 해서 끓인 물을 숭늉이라 그러잖아요. 우물에서 숭늉 찾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물 가서 물만 먹으면 되는데 숭늉 끓인 물 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학원에 오니까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학원에 딱 하루 강의 들으니까 문제 찍어주세요. 20개 딱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숭늉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 표현도 쓸 수 있어요.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 또 성질이 급하는 경우도 있겠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빈수레가 요란하잖아요. 텅 비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머리에 든 사람이 없는 사람이 지식을 너무 아는 것 같이 이야기한단 말이야. 막상 보면 알지도 못하면서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런 말을 씁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 근데 이게 한의학에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답니다. 그게 의학적으로 그렇대요. 사람 심리가 옆에 잘 되면 나는 이거 아닌 줄 알았더니 한의학에서 보니까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고생을 겪은 뒤 더 든든해짐. 고생을 겪은 뒤에 더 든든해짐이에요. 비 온 뒤에 땅이 단단해진다. 바늘도둑이 소독된다 같이 말했고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도 감다. 말을 잘하시라는 거죠. 맞바람에 개는 감추듯.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맞바람에 개는 바람에 개눈이 감추더니까 바람 하나 부니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춘향전에서 보면 배가 고픈 사람한테 밥을 줬더니 1분 안에 5분 안에 다 밥을 먹어버렸어요. 그럴 때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맞바람에 개눈 감추듯 다 먹어버렸네. 예? 배고픈 사람이 금방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맞바람에 개눈 감추듯 다 없어졌네. 음식떡을 차려놨어요. 식당에. 근데 이 사람들이 먹성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맞바람에 개눈 감추듯 다 먹었으니까 좀 더 주세요 할 수도 있겠죠. 쥐구멍에도 뱉을 날이 있다. 쥐구멍에도
볕이 뜰 날이죠. 쥐구멍이 조그맣잖아요. 쥐구멍이 쪽하나는데 볕뜰 날이 있다. 다음 말하는 속담은 우연히 좋지 않은 일을 만나는 것이다. 좋지 않은 일 만나는 것은 가는 날이 장날이라 그랬죠. 고양이 갈수록 태산 꽁 대신 닭이다. 꽁을 먹었는데 꽁다리를 줘야 되는데 닭을 먹은 것 같이 자기가 했는데도 다른 거를 한 것 같이 한 사람을 꽁 대신 닭이라 그러죠. 좀 이게 그전에는 속담이 좀 많이 나오는데 속담이 좀 요새는 많이 나올 만치 나오니까 또 공부를 또 자주 하니까 또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문장을 좀 바꿔놓은 것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또 더러 이제 속담에 대해서도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속담을 많이 나오니까 속담 공부를 또 많이 해버렸어. 이 교포분들이. 그러니까 문제를 싹 바꿔버렸더라고요. 다음 말하는 속담은 어떤 일을 했을 때 얻으려는 것보다 손해가 크다.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러잖아. 어떻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배보다 어떻게 배꼽이 더 크겠어요. 근데 특히 건축 같은 거 일을 할 때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얻으려는 것보다 손해가 더 크단 말이야. 공사비를 들여서 싸게 하려고 인부 3명을 불렀더니 다른 사람한테 맡긴 것보다 더 많이 들어버렸어. 이 일을 못 해가지고. 그랬을 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래서 기술자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우는 아이 젖준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는 아이 젖준다. 당연히 우는 아이 젖주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뭐 국가 정부한테 우리 이번에 힘드니까 이번에 힘드니까 막 떼쓴다고 모아가지고 이번에 뭐 노조에 결성을 해서 뭐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더 요구사항을 더 많은 걸 하는 거예요. 또 국회 앞에서 막 행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그렇게 하면은 힘을 갖기 때문에 우는 애가 젖을 주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젖주겠어요? 그러니까 우는 애에 젖준다. 좀 표현이 적절한가는 모르겠지만 보채고 그러면 주잖아요. 이런 거 있어요. 가게 가서 뭐 장사하고 있는데 막 물건 더 주라 그러면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는 애에 젖주듯이 좀 더 주는 거죠.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잘한 사람도 실수에 떨어지는 거죠. 또 가는 날이 장날이다. 그건 아까처럼 말했죠. 우연치 않게 안 좋은 일을 하는 거죠. 아닌 밤중에 홍두깨는 밤중에 홍두깨예요. 홍두깨. 엉뚱하게 되는 거죠. 홍두깨라는 것은 옛날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천이 있잖아요. 옷 같은 거 이불을 하고 나면 때리는 거 그런 거를 나무로 홍두깨라 그럽니다. 성급한 성질을 나무라는 뜻을 나타내는 속담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거죠. 성급하다 이 말이에요. 성급하다가 또 이상한 거를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거를 또 하는 거죠. 노력을 안 하고 찾는 거죠. 또 가는 말에 채찍질한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거는 뭐예요? 어떤 일을 지시를 했는데 여러 사람이 많으면 산에 가버리니까 사공이 많으니까 일이 안 되는 거죠. 몹시 고생을 하는 사람도 좋은 운수가 터질 날이 있음을 나타내는 속담으로 맞는 것은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그랬죠. 벼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과 관련 있는 내용은 뭐죠? 겸손하다. 이삭이 익으니까 겸손한 고개를 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말했잖아요. 친절하게 하는 게 인사를 잘하면 한국 사회에 생활하는데 기본이고 사회생활 제일 잘하는 거예요. 인사를 잘하시는 게. 돈 안 들이고 고개만 숙이면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간용어 뜻이 바르게 연결된 거 볼게요. 우물안 개구리는 성질이 매우 급한 것은 뭐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아니라 우물가에 숭늉 찾는 거죠. 누워서 떡 먹기는 쉬운 일이라는 거죠. 울며 겨자 먹기. 겨자 먹기는 억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겨자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겨자가 뭐라 그랬어요? 겨자가 뭐예요? 겨자가 뭐냐면 냉면 같은 거 혹시 드셔보셨어요? 그러면 노란 색깔 처먹잖아요. 약간 씁쓸한가요? 톡 쏘는 맛이 있잖아요.
매운 거잖아요. 그거를 뭐 이렇게 울면서 겨자 먹으니까 그런 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억지로 하라는 거예요. 울면서 겨자 먹기. 억지로,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게 울며 겨자 먹기죠. 아니므함씩 홍두깨는 엉뚱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밑빠진 뚝에 물 붓기는 쉬운 일이라도 여럿이 하면 쉬운 건 아니죠.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 이 말이죠. 밑빠진 뚝에 물 붓기는 뭐예요? 그거 부어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지. 되게 이제 요새 그런 거 많이 해요. 젊은 사람이 젊은 애들한테 요새 그 중국 사람들 그런 게 하더라고. 아들한테 자기 돈 벌어가지고 아들한테 막 사업체 차려줘요. 막 가게가 차려줘요. 젊은 사람 다 말아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밑빠진 돈이 물 붓기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자기 일을 배워서 사업을 하도록 그런 것도 말합니다. 다음 속담에 맞들어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공든 탑이 무너지랴. 꽁 대신 닭이다.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 이런 것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다음 중 말하는 속담은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도 실수할 수 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서 벗어날 방법이 있다. 그건 뭐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랬죠. 사천에서도 지진이 일어났을 때 오랫동안 며칠인가 살고 있어도 희망이 있으니까 살아난 사람도 있잖아요. 전래동화 토끼와 거북이의 교훈이에요. 토끼와 거북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토끼는 막 뛰어가서 기다리고 잠자고 있었는데 거북이가 천천히 노력을 해서 가니까 1등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만하지 말자. 거짓말 하지 말자는 아니죠. 나쁜 짓 하지 말자. 그 다음에 다음 단어 중 철자법이 틀린 것은 이게 맞춤법입니다. 철수는 빵을 먹었다. 철이는 게임을 좋아한다. 예? 좋아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리죠. 한다. 엄마가 그릇을 깨트렸다. 나는 학교에 갔다. 추석에 송편을 먹었다. 좋아한다. 좋아하죠. 히읗 발음이죠. 맞아요? 자동차를 헤아리는 단위는 뭐예요? 자동차 한 대, 두 대. 한 개, 두 개를 안 하죠. 나무는 한 그루, 두 그루. 사과 한 개, 두 개. 한 자루, 두 자루는 뭐예요? 삽 한 자루, 두 자루. 포기는 배추, 백포기 한 접이라 그러죠. 백포기라 그러죠. 한 접은 몇 포기인가? 백포기라 그러죠. 세종대왕 후민정을 만든 까닭은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 거죠. 원래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해보니까 글씨를 몰라서 했다는 말이 있어요. 한글어 자음 중 기억담이 오는 것은 티읕이죠. 기본 자음은 몇 개인가? 14개죠. 모음은 몇 개요? 10개죠. 자음과 모음이 합치면 24개죠. 19, 23, 35, 47, 61죠. 1은 70일이라 그러잖아요. 61. 100은 원, 1000은 뭐라 그래요? 주문이란 말을 쓴다. 55번. 그 일은 다음 주부터 닷새 내지 열흘 사이에 완료되어야 한다. 닷새 내지 열흘은 며칠이에요? 5일부터 10일. 많은 것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을 순 우리말로 무엇이라 그런가? 으뜸이라 그래요. 으뜸. 버금이란 말은 뭐예요? 이 사람과 같이 비슷하게 간다. 내가 저 사람이 돈 5천만 원을 벌었어. 나도 저 사람 많지, 버금 많지, 한 4,500원 번 것 같아. 모둠은 또 뭐예요? 모둠은 모임이라고도 보면 됩니다. 이렇게 같이 세 명이 모여서 모둠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주문은 1000이라 그랬죠. 원은 100. 예?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는 어제, 오늘, 뭐예요? 그저께. 예? 글피. 하루, 이틀, 나흘, 이틀, 사흘, 나흘, 다음에 엿새. 그 다음에
일에, 여들에, 아을에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침에 올바르지 않는 것은 횡단보도, 윷놀이, 갈매기, 발걸음, 떡볶이, 복기, 복기죠. 뽑기가 아니라 복기. 선생님이 공부를 가리키다가 아니라 가르치다. 가르쳐 주다. 이것도 좀 비슷하게 가르쳐 주다 해도 되겠네. 가르쳐 주다. 근데 가르치다. 가르쳐 주다. 가르치다. 가르치다 말하자. 그르치다는 말이 잘못된 거를 그르치다 그러고 가리키다. 가르쳐 주다. 가르쳐 주다 맞아요. 이것도. 좀 말이 좀 두 개가 될 것 같으네요. 신발이나 양말 등 두 짝을 한 벌로 해서 세는 단위를 주로 뭐라 그래요? 한 컬레, 양말 한 컬레, 한 쌈, 바늘 한 쌈이 몇 개요? 20개. 벌은 한 벌, 옷 한 벌 두 벌이라 그러잖아요. 포기는 두루문 20마리. 예, 그 뭐예요? 고기 같은 거 생선이요. 두rum이라고 그러죠. 고둥이를 사려고 할 때 고둥이 두 손은 몇 마리인가? 네 마리죠. 한 손은 두 마리라 그랬죠. 단위에 대해서 나왔네요. 바늘 한 쌈 24개라 그러죠. 북어 한 캐, 한 캐라 그래요. 북어. 북어가 뭐예요? 명태를 말린 걸 북어라 그러잖아요. 한 캐. 굴비 한 두름 20마리. 버섯 한 죽은 두 개요? 한 죽. 두 개. 김 한 톳. 100장. 또 한약은 한 첩은 몇 개요? 한 재는 20첩. 한 다스. 연필은 12개죠. 연필은 12개. 달걀 한 꾸러미는 10개. 김 한 톳은 100장. 북어 한 개는 20마리. 이거 좀 쉬운 거니까 볼게요. 가을 하늘은 높다. 길은 좁다. 길다, 둥글다, 넓다. 비행기는 버스보다 크다. 자전거는 버스보다 작다. 너무 기초적인 거네요. 부지런히 하다와 게으르다처럼 뜻이 반대되는 관계의 낱말이 아닌 것은 높다? 맞는 말은 뭐예요? 낮다. 오다 가다, 무겁다, 가볍다, 많다, 적다, 빠르다, 느리다. 실패, 이거 조사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거는 그 전에 나왔던 건데, 실패는 주어잖아요. 는하고 은을 씁니다. 받침이 있는 거와 없는 거에 따라서 실패는, 그리고 가방은, 그래서 받침이 있을 때는 은을 쓰고 받침이 없을 때는 는을 쓴다. 이런 정도는 다 아시죠? 김 선생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신다. 목적어예요. 들을 사랑하신다. 윤서는 시금치를 싫어한다. 먹으려고 노력한다. 시금치를 싫어한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키가 작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맨 뒷자리에 앉아라. 키가 작으니까 앞에 앉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앞자리에 앉는 걸 말하는 거죠. 71번. 나는 쏟아지는 저rum을 참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어젯밤을 새워 일했기 때문에. 어젯밤을 새워 일했기 때문에 나는 쏟아지는 저rum을 참을 수 없었다. 그렇게 바꿔도 된다 그랬죠. 눈을 감다. 지그시 감고 나이가 지그시 들다. 맞아요? 맞은 것 같아요? 좀 어렵네요. 어제는 많이 피곤했어요.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흡연은 건강에 좋지 않다. 그러므로 건강을 위하여 흡연을 삼가해야 된다. 흡연은 뭐예요? 담배 피는 거. 몇 번 해요? 몇 번? 2번. 74번이에요. 한번 그 다음에 읽어볼래요? 서로 한 번씩은 읽어봐야죠. 75번 한번 읽어보세요.
네. 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거는 세계적인 성어예요. 성어. 세계적인 그 명언입니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한다라는 거죠.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다음 76번 다음 중 괄호에 그러나가 들어갈 수 있는 문장은 인간은 말을 한다. 동물과 구별된다. 그러나 동물과 구별된다. 맞아요? 어제는 많이 아팠어요. 그러나 동물이 결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석했어요. 그래서 결석했어요. 그는 밥숟가락을 들었다. 밥을 반도 먹지 않았다. 밥숟가락을 들었다. 그러나 밥을 반도 먹지 않았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3번 같죠? 아, 그렇군요. 예? 아, 그렇군요. 왜 그때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아, 그렇군요. 그러나 왜 그때는 말씀 안 하셨군요. 그렇군요. 그런데 왜 그때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길동이는 옷이 흠뻑 젖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소나기를 만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집에 돌아오는 길에 소나기를 만났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은 말을 한다. 동물과 구별된다. 뭘로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말을 한다. 언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말을 하니까. 그래서 동물과 구별된다. 예? 어제는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석했어요. 밥숟가락을 들었다. 그러나 밥을 반도 먹지 못했어. 밥숟가락을 들었는데 그러나 밥을 반도 먹지 않았다. 그렇군요. 그런데 왜 그때는 말씀 안 하셨습니까? 이거는 내가 색깔을 안 칠하니까 좀 찾기 힘들겠죠. 그다음 밑줄치는 말을 높임말로 바꾸었을 때 바르지 않는 걸 고르세요. 높임말입니다. 우리는 어제 선생님 집이 아니라 댁에 갔습니다. 이 사람이 저의 아버님이에요. 이 사람이란 말 안 쓰면 안 되잖아요. 이분이 저의 아버님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밥 드세요. 아버지 식사 드세요. 저 좋은 말은 뭐예요? 진지 드세요. 할머니 나야. 할머니 접니다. 나는 옆댁에 사는 길동이입니다. 저는 옆집에 사는 길동이입니다. 조금 경어가 어려운데 덜어 나옵니다. 높임말이 좀 나오니까 밑줄치말을 높임말로 바꿨을 때 바르지 않는 걸 고르시오. 78번 할머니 안녕하세요. 내일이 어머님 생신입니다. 어머님 어디에 계십니까? 아버님은 침대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엄마가 저에게 잘하고 있다고 말하였어요. 엄마가 저에게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어떤 느낌으로 운율을 지닌 간결한 언어로 나타낸 문학의 형태를 고르시오. 시죠, 시. 그래서 아까쯤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시험에 좀 자주 나오니까 어려운 건데 조금씩 나오니까 좀 아실 필요가 있다. 한글로 쓰여진 최초의 소설은 뭐냐? 홍길동전이다. 효를 주제로 한 우리나라 고전문학 작품은 심청전이라 그랬죠. 공양미 300석을 자기 아버지인 장님을 눈을 띄게 했다는 내용이죠. 조선시대 후기 판소리계 소설로 형제간 우애와 선악의 문제를 다룬 소설의 제목은 흥부전이죠. 흥부전.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애국심이라고 하죠. 애국심이라고 하죠. 어떤 방패로도 막지 못하는 창과 어떤 창으로 뚫지 못하는 방패에서 유래된 말로 말이나 행동 후 앞뒤가 서로 맞지 않음을 뜻하는 말. 모순이라고 그러죠. 모순이라고 그럽니다. 모순.
모순, 애국심. 인중은 어디라 그래요? 인중. 코와 입술. 사람이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장치로 동종이나 지별로 공헌하는 물품을 선택하면 사려는 물품이 나오게 돼 있으며 승차권, 음료, 담배 등 판매에 쓰는 장치를 자동 판매기라 그러죠. 그 다음에 현금 교환기는 은행에 가면 있잖아요. 현금을 어떻게 교환해줘요? 10,000원짜리 넣으면 100원짜리, 500원짜리 바꿔주는 거 있죠. 또 100원을, 1,000원을 넣으면 100원짜리 바꿔주는 거죠. 다음 주 농촌에서 농민들이 농번기에 농사일을 공동으로 하기 위하여 부락이나 마을 단위로 만든 조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런 거는 두레라 그러죠. 두레. 예? 전체적인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부락이나 마을 단위로 만든 조직을 두레라 그러고. 걔는 뭐라 그랬어요? 이익단체 친선도모잖아요. 동창회. 예? 동창회. 반상회는 반상회 마을에 반별로 해서 반상회를 한다 그랬죠. 동아리는 뭐예요? 여기도 젊은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요리를 잘하는 동아리 또 그런 거를 하나 모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부녀회는 여자들의 모임을 부녀회라 그럽니다.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고르시오. 고객 편의를 위하여 24시간 문을 여는 잡화점으로 주로 일용잡화, 식료품을 등을 취급하는 상품은 편의점이죠. 중국에서는 편의점이 뭔가 했더니 한자로 한번 써볼게요. 편의점인데 이게 편의점이 뭐예요? 싸게 파는 집이더라고. 이거는 좀 말이 다르더라고. 우리는 편의점은 편리하게 이용한 곳인데 중국어는 이게 편의점 하니까 싸게 파는 집이, 그러니까 이게 언어의 차이가 있는가 봐요. 홈쇼핑에는 뭐예요? 여기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물건을 파는 거죠. 대형 할인 마트는 이마트라든가 그런 거, 롯데마트 있는 거죠. 백화점은 뭐 이런 주로 고급 물건을 파는 거죠. 재래시장, 뭐 구로시장 같은데 그런 데 가면 재래시장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타고 앉아 두 다리 힘으로 바퀴를 돌려서 가는 것으로 흔히 바퀴가 2개짜리인 1개나 혹은 3개짜리도 있음. 탈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전거.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약을 무엇이라고 하는가요? 상비약. 예? 상비. 이것도 한자어입니다. 한번 바꿔볼까요? 상비. 주로 이제 상비약은 뭐 소화제를 많이 있죠. 이런 약은 또 소화제의 상비약의 종류는 소화제, 진통제 이런 거는 좀 집에 갖다 놓잖아요. 집에서 밤에 약국이 12시에는 10시 정도 문을 닫기 때문에 소화제 같은 거는 좀 갖다 놓잖아요. 교포 되신 분들은 약도 많이 갖고 와서 드시대요. 중국에서. 그래요? 그거 잘 들어요, 더? 한국보다? 비싼가요, 싼가요? 차라리 뭐 내가 봐서는 좀 뭐 머리 아프면 진통제 있으니까 좀 사시고 또 뭐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베스타제 뭐 소화제도 좀 사시고 감기 걸린다 그러면 좀 뭐 이 약이 있어 여러 가지. 그래서 좀 사시면 안 비쌀 것 같은데요. 여기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요? 외래어로 묶인 것은 어느 것인가? 역사, 바다 보다는 컴퓨터 인터넷이죠. 믹서기도 뭐예요? 사과, 과일 같은 거 하는 거 믹서기라 그러죠. 드디어 이제 뭐 다 끝나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정림 씨가 친구 성희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이메일을 읽은 성희 씨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희 씨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지요? 전화를 몇 번 했어요.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았어요. 문자를 보내는데 답이 없었고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지요. 이메일 읽으면 바로 연락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정님이. 이 메일을 읽은 성희 씨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문자를 보냈는데 전화를 몇 번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다 이 말이야. 문자를 보내는 답도 없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화를
건다. 예? 친구에게 전화를 건다? 누구에게 전화를 간다? 정님에게 전화를 건다. 예? 주식행 선생님이 우리말을 연구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말을 잘 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말을 전하기 위해서, 애국에 우리말을 알리기 위해서, 일본인에게 우리말의 좋은 점을 가르쳐 주려고 우리의 얼과 혼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안 나왔어요. 이렇게 안 나오고 시험은 우리 한글을 맞춤법을 개발하신 사람입니다. 한국어에 대해서 표준 맞춤법을 완성하신 분입니까? 누구입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누구예요? 주시경.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